그렇게 해놓고는 뭐 어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뭐 맞습니다.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또 정책자금도 그냥 땅 사놓고 정책자금 받게 해달라. 그러면 금리나 깨라. 이게 사실 이제 난감하죠. 그래서 네. 일단 처음부터 좀 상의를 해서 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증서를 받아와도 막상 은행에서 6%대 금리라고 안내받으면 대표님들이 이걸 받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지방에 계신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금리를 5%대 초반으로 낮춰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정책자금 직접 대출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피노프 가업승계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사실 10월 달이 뭐 추석도 있었고 연휴도 있고 그래서 일하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거 스피노프 가업승계 센터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저희는 부모 세대, 대표님들 세대에서 승계를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세법상 접근을 밖에 하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적격 창업을 해드려서 스피노프를 통해서 승계를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업승계를 목전에 둔 우리 회사들, 네. 이제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을 적격 창업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네. 승계를 마무리 짓는 네. 그런 걸 해주시는 거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제 네. 적격 창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적격 창업이라 함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들이 창업기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지역만 달라도 창업이었고 이종 다른 업을 해도 창업이었고 이런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창업을 하셔서 막상 혜택을 보시려고 하면은 부인당한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자회사로 보거나 업태 변경으로 보거나 형태 변경으로 보거나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을 하신 케이스들이 있어서 업력이 이어져서 또 창업을 인정받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창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그 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이렇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적격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신다. 네. 이거는 10월 24일자로 네. 중진공에서 나온 자료인데 정책자금 금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낮다 보니까 네.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사실 금리 차이가 별로 없어서 네. 지금은 꽤 나죠. 네, 직접 대출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중진공에서 해주는 직접 대출에 대해서 지금 거의 기준금리가 4%대 5%대를 상회하기 때문에 저렇게 특례자금 쪽으로 해주는 케이스는 고정금리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청년 전용 같은 경우는 이제 2.5%. 네. 사실 이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거의 뭐 반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서 무조건 청년이면 해주고 수출 쪽이면 해주고 이런 사례는 아니죠. 나라에서 이제 가이드를 주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저렇게 명시는 되는데 우리가 여기 해당되네 하고 가도 해당이 안 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으시거든요. 좀 저런 상황이 되실 것 같으면 먼저 좀 연락을 주셔서 검토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네. 해서 창업 중소기업은 어떤 이제 법인세, 소득세 혜택이 있는지 네. 또 취득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즉 법인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이제 6주에 네. 보면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렇게 네. 나와 있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업종이 이렇게 명시돼 있겠네요. 예, 업종이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이게 그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을 창업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과세연도 5년이니까 아마 이제 5년 동안 네, 혜택.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니까 개인 사업자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세법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중소기업 각 호에 따른 업종 그리고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네. 이렇게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 네. 예,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지역과 내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보시면 직관적이게 과밀을 억제하는 구역이죠. 이 안에서 하게 되면은 혜택을 덜 주겠다는 얘기고 이 외에서 하게 되면은 100% 감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과밀억세권역 보면은 이제 서울 뭐 당연히 이제 될 네. 거고 고양시,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안양, 군포, 광명, 시흥, 부천, 인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 안에서 창업하면 청년일 경우 이제 100분의 50이니까 50% 감면해 네, 준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 밖에서 창업하면 100%의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0% 혜택을 준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예. 벤처기업 관련해서 네. 예, 우리가 이제 벤처기업 인증 요새 많이 네. 하죠. 예, 요거 좀 설명. 여기서 보시면 그럼 청년이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이냐?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청년이 아닐 때 적격 창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 해도 되지만 또 하나가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벤처 인증은 창업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벤처 인증을 받아도 창업 3년 이내에 받아야 혜택을 받는다. 네, 세액 감면이나 이 세금에 대한 혜택은 창업 3년 이내에 취득한 벤처 인증에 한해서입니다.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벤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이 청년이 아닐 경우 네, 수도권 안에서 네. 벤처 인증을 받으면 네. 그것도 감면해 주나요? 네, 그것도 가능하죠. 예,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적격 창업이 되겠죠. 아, 적격 창업의 네. 경우 또 서울에서 창업을 네. 해도 벤처 인증을 받으면 50% 감면해 준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 어떤 업종을 해주는지. 네, 저희가 첫 번째 광업으로 해놓은 이유는 광업이 아직까지도 건설업 쪽으로 알고 계신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시는 케이스 많으신데 광업은 가능하십니다. 그냥 광업은 거의 제조업 쪽에 관련된 쪽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으셔서 광업도 창업기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제조업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재생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는 당연히 또 받으실 수 있고요. 저 건설업 쪽에서도 건설 쪽에서도 제조라는 건설업들이 많습니다. 단순 건설 부동산업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것도 저희가 찾아서 해드린 케이스가 여기서 스핀오프가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통신 판매업도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도소매업 중에서 전자상거래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로 알고 계신데 통신 판매업이 이제 그 업종을 말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도소매를 해도 네.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으면 네. 가능하다. 그 도소매업에서 그 네. 도소매업이 전자상거래업이면 도소매업 중에서도 그 안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케이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업이 가능하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세 분류 코드가 또 있거든요. 그 세 분류 코드 중에서 그 5자리 중에서 뒤에 두 코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은 대분류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떻든 네, 간에 맞습니다. 그 업종 코드를 보고 네.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음식점업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네. 사실 뭐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음식점업이잖아요. 네. 커피 팔고 이런 데들도. 네, 그건 뒤에서도 나오지만 또 자세하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음식점업은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주류 쪽은 당연히 안 되고 카페, 커피도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업 다만 각도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제외되는 업이 나와 예. 있죠. 예,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엔지니어링 사업 쪽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부 뭐 서비스 업종만 한다거나 시설 관리 쪽만 한다거나 이런 건 제외되는데 여기서도 그럼 우리가 하는 업은 제외되나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서도 가능한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분류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그거는 찾아서 해드리니까 일단 좀 문의를 해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쭉 보시면 뭐 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1번은 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그리고 12번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네. 13번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뭐 여기 보니까 특이하게 이제 미용업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안에서도 세 분류가 중요하니까 예. 그럼 당연히 미용 쪽을 하면 되냐?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좀 세세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항상 이제 세 분류가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분류 쪽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해놓으면 이게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코드를 잘 잡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등본이 나오게 되면 변경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큰 상관이 없지만 법인은 설립되기 전에 좀 저희와 인발부대에서 말씀 나눠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익이 좀 나면 법인세나 소득세 내는 것도 아깝죠, 사실. 네. 예, 맞춰서 좀 하면 훨씬 5년 동안 해부담 없이 갈 수 있는데 네, 학원 설립 운영 및 뭐 과외교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되는데 직업 능력 개발 뭐 훈련 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학원업도 뭐 이건 이제 대분류상에 되는데 또 소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서도 학원 업종에서도 시설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케이스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설립이 되고 어떤 코드를 해야 되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네, 지방세 특례제한법 중에서 시설자금, 즉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조항인데요. 여기서 창업기업이 과밀억제권 외에 적격 창업을 하게 되면은 100분의 75가 이 감면해준다는 얘기겠죠. 25%만 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업 목적료 부지를 30억 정도를 취하신다 하면은 과밀억제권 외면은 4.6%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억 3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5%만 내면 되기 때문에 3천 정도만 내면 돼서 1억 넘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고 벤처인증까지 받으시고 시설자금 막상 받으시면서 취득세 감면을 들어가셨는데 부인당한 케이스가 많으세요. 그거는 벤처인증을 받으셨는데 창업기업 벤처인증이 아니었던 거죠. 벤처인증은 창업기업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업이 창업으로 인정 못 받는 케이스가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 29일에 창업지원법이 강화되면서 창업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의 케이스들이 디테일해졌거든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 취득세를 75% 감면해 주는데 네. 우리가 나는 창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경우들이 있다. 밑에 보니까 이제 창업 재산세 관련해서도 네, 재산세도 3년간 100% 감면 드리고 향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또 업종이 네, 또,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이 여기서 대표님들이 조금 많이들 오류를 범하시는 케이스가 창업을 하고 시설 부동산을 취하고 기존 업을 그대로 업무바에서 가시는 케이스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인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4년 자문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스피노프 창업을 했으면 기존 기업이 줄던 그대로 유지하던 힘은 창업기업이 실어주지만 모기업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스피노프 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버지 기업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또 다른 기업이 있으니까 네. 요것에 대한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알아서 저렇게 뭐 이제 들으신 얘기가 있으니까 창업 기업을 하시고 시설을 취하셨다가 모기업을 그대로 어부바셔갖고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기존에 받으셨던 취득세 감면도 다시금 부인돼서 토해내게 되는 케이스들이 덜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준비하신 자료 보니까 이제 업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볼까요? 예. 네. 그래서 광업은 전 상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업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제조업. 당연히 시설에 관련된 공장이나 사옥입니다. 세 번째, 건설업도 가능합니다. 건설업 안에서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만 가는 건 안 되지만 우리 건설업 안에서 제조 같이 하는 건설업 가능하고요. 4번, 정보통신업이 가능한데 다만 우리 전 단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디오 쪽이나 뉴스 제공이나 이런 업종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5번, 다음에 강목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구개발업, 광고,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시설 관리나 조경 서비스업 이게 가능하고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여기서 좀 예를 들면 골프장, 연습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체육시설인가요? 아니면 오락시설인가요? 그게 좀 될지 안 될지 예. 간에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예, 또 이렇게 제대로 잡으면 되고. 예, 코드와 시설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취득하냐 그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골프 연습장은 설립 때부터 코드 잡고 어떤 우리 기술력을 녹아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골프 존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이게 그 취득목세 감면 받나요? 그거는 골프존이 사업 목적과 코드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서 아, 다릅니다. 그것도 네, 받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학원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른 이제 숙박업.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법인세 감면하고 취득세 감면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틀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은 당연히 법인세도 감면받고 네. 취득세도 감면받고 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적극 창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그 어떻게 코드를 잡아서 법인세도 감면받고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대표님들이 그러면 코드만 잘 잡으면 되냐 하시는데 코드만 잘 잡고 나머지가 인프라 형성이 안 되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그게 첫 스타트 가장 중요한 스타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표님들이 이제 땅을 사놓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 예. 그러면 벌써 그렇게 해놓고는 뭐 어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뭐 맞습니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정책자금도 그냥 땅 사놓고 정책자금 받게 해달라. 그러면 금리 낮게 해달라. 이게 사실 이제 난감하죠. 그래서 네. 일단 처음부터 좀 상의를 해서 네, 땅을 매입을 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첫째, 적격 창업이 안 된 상황들이 좀 많으시고요. 두 번째, 벌써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시기와 시점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전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정책자금을 쓰려면 뭐 요건을 딱 맞춰야 되는데 네. 그냥 창업도 아니고 땅만 덜렁 사놓고 그리고 금리 낮춰달라. 취득세 감면 받게 해달라. 이 상황들은 안타까운 게 나라에서 준 혜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을 많이 남기시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힘들게 일하시는 만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충분히 다 받으시게 누군가는 다 받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회원사분들도 다 받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센터님께서 이제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장을 뭐 매년 사는 것도 아니고 네. 평생 한두 번 사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가이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